저는 2009년부터 이제 EFM에서 방송을 만들어 온 제작 PD이고요. 올해 1월부터는 아침 음악 프로그램인데요. 1012, 1013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 겸 PD로서 이제 방송을 만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가족과 이민을 미국에 가서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 근무를 하다가 2001년 귀국해서 이제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상에서 일단은 EFM 개국 당시부터 일단 90%, 99% 이상 이 영어로만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뭐 누구도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PD들 사이에서 뭐 자율적으로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희 개국 그 취지 자체가 원래는 이제 주한 외국인을 위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중 언어 방송을 시도한 것은 처음에 이제 샘 오치리라는 코미디언 있죠. 코미디언이 아니 연예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렉 싱어가 진행했던 맨 온 에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샘 오츄리 분의 이제 유창한 한국어를 좀 이제 강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이중 언어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그런 게 이제 되었던 거고요. 샘 오츄리가 이제 영어 한국어를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어만 사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중 언어 방식이 한국분 청취자들의 유입을 도왔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맨온에어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샘 오추리가 그만두고 그 뒤를 이은 그 한희준 진행자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오히려 너무 많이 써서 이게 과연 영어 방송인가? 이 영어 방송의 이 정체성을 해친다는 우려까지 좀 나온 상태였습니다. 특히 PD들 사이에서. 근데 결국 이 청취자 유입의 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알렉산더 서사무엘 진행하던 K 라이드 역시 이중 언어. 그다음에 또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국어 천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취지에 맞게 이제 이중 언어 포맷을 사용했고요. 현재는 그 이수림 PD가 진행하는 아침에 모닝 그루브, 그다음에 제가 진행하는 1012, 1013 이중 언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진행하는 1012, 1013 같은 경우는 영어, 한국어 80대 20 정도의 비율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이 이중 언어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구사의 가장 큰 이유는 청취자들이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게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그런 취지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 중에 핵심 사안이나 이런 문장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고 아니면 영어 원고 중에 등장하는 뭐 중요 표현이나 단어 같은 것을 한국어로 다시 한번 짚어주는 방법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진행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구현이 됐는데 뭐 감탄사 같은 것을 특히 한국어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와 대박이다 뭐 요즘 표현으로 미쳤다 막 이 뭐 올바른 언어의 사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감탄사 같은 것을 이제 한국어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청취자의 반응은 아무래도 이 청취 목적에 따라서 100% 영어 이제 본토 발음을 듣고 싶어하는 청취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비판적인 피드백이 많이 있었고요. 간혹 있었는데 한편으로 또 그런 영어 방송은 굳이 한국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오히려 이런 이중 언어 방식이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그 로컬라이즈된 그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영어 라디오를 듣는 대부분의 이제 청취자가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자들이 아니라는 점, 또 그다음에 더 많은 유입을 위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그 다수의 청취자의 영어 수준에 좀 맞춘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종용된 프로그램인데 This Morning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이제 100% 능숙한 사람이 들어도 좀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소외되었을 그런 청취자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로 긍정적인 피드백 같은 경우는 진행자가 약간 한국적인 영어를 구사한다. 편안하게 들리는 영어를 구사한다. 뭔가 이국적이고 본토의 느낌보다는 약간 한국적인 정서의 느낌을 받는 것을 선호한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특정 주제를 다루는 방식 역시 좀 한국적인 정서하고 사고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 이중 언어 방송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 원고 중 어떤 부분을 한국어로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 지금까지는 뭐 진행자가 편한 대로 얘기하다가 뭐 생각 안 나면 한국말로 하고, 편안하면 또 미국어로 하고, 좀 약간 그 언프로페셔널한 그런 면이 좀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한국어의 배치를 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어, 그런 거 있죠. 교포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할 때 굉장히 혼란감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왜 말을 저렇게 하는지. 약간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중 언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영어, 한국어 완벽하게 구사를 하는 진행자가 높은 플루언시가 물론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정리된 그런 이중 언어의 사용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BS 같은 경우는 이미 이중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교육의 차원에서의 그런 포맷이고요. 저희 영어 3사 같은 경우는 어떤 생활 속에서의 영어 방송, 뭐 대놓고 이제 교육 방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시키는 방송이랑 전략을 갖고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EBS 같은 경우는 뭐 통역, 뭐 해설의 개념이 많죠 아무래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혼용적인 사용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언어 방송을 저는 국내 청취자 또 해외 청취자용으로 따로 디자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청취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를 배우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해외 청취자 같은 경우는 엑스패트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또 배우는 측면 또 영어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그 따로따로의 어떤 그 전략과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